네, 오늘이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든든하게 잘 지켜주죠. 코스피는 0.5%, 특히 코스닥이 오늘 괜찮습니다. 1.47% 상승 중에 있는데요. 앞서 2차 전지가 오늘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연말 지나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늘었죠. 뭐 배당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주 행동주의의 타겟도 받았고요. 또 최근에 증권형 토큰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은행업에 주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같이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의 김지영 수석연구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은행주들 최근에 관심들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도 꽤 많이 올라 네,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최근에 금융감독 당국에서 말한 네. 증권형 토큰 허용해 주겠다. 이게 네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저 좀 궁금해요. 우선 지난주에 제일 핫했던 이슈 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제도화가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네. 예상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는 감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 이제 제도화되고서 법제화 진행되고 나면 올해 빠르면 하반기에는 좀 전 증권사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2, 3년 전부터 좀 준비해왔던 업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정부 이제 투자가 증권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또 시장은 열려봐야지 알지만 이미 좀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면 예, 어떤 시장들이 조금 장외 있어요? 쪽에서 네. 이제 뭐 조각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니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증권화해서 좀 더 시장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보다는 주로 증권사들이 이쪽은 더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오고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거는 증권사의 역할이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은행보다 증권이라기보다는 원래 증권이 했던 역할을 증권사가 한다라고 증권의 보시면 될 것 본업이다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네네. 맞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은행주 얘기로 들어가 보죠. 앞서 제가 그 배당 이슈도 있었지만 뭐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 이러면서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2월 들어서는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제 그간 올랐던 데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우선 투자 의견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조정은 2월쯤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주 네. 환원율을 50%까지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실상 과거에 이제 은행이나 이런 뭐 정부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30%가 최대치가 아니겠냐라는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오후부터 이제 실적 발표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배당이 결정되는 걸 봐야 되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많이 올랐다. 24에서 26% 정도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걸쳐서 계단식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면서 아마 매수 세력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단적인 상승 올해 내내 은행주들은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하신 리포트 제목이 그래서 은행주를 사야 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어떤 건지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투자 포인트 크게 제가 세 가지 잡았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스피 내에서 은행업이 이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슬프게도 IT나 이제 제조업들의 컨센서스가 조정이 되면서 이제 금융주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지켜지면서 이제 실적 비중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배당과 관련해서는 뭐 2%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는 거야 성향이라고 네.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5년 전, 10년 전 대비해서는 사실 배당 성향이 5년, 10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지켜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성향도 사실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 생각하면 배당 매력도 부각이 되고요.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은행주는 계속 쌌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기에도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 싸다 이런 의미도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도 계속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 계속 네. 마진을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화가 되면 이제 그때는 저는 오히려 은행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이 무너지거나 이러면서 부실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언급되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걸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도리어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자 이런. 저는 오히려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은행들의 체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부실 자산이 발생은 할 수 있겠지만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픽을 신한지주하고 KB금융을 꼽으셨습니다. 네. 두 회사를 꼽는 이유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심플하게 접근했습니다. 네. 가장 큰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1, 제가 2등. 네,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하에서 실적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가장 큰 회사 두 회사를 뽑았고요. 두 번째 배당 이슈랑 관련해서는 분기 배당을 또 유일하게 하는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투자가분들이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는 기회 이제 분기 배당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과거 대비해서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자본 비율 감안한다 하더라도 높아진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편안하게 가신다면 저는 신한지주, KB금융을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이 금융사들 오르는 오름폭 보고 놀라기는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네. 급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면 1년 내내 제가 은행주를 투자해서 먹을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상승률이 높은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안정적인 상승률은 있겠지만 만약에 신한이나 KB금융에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수익의 목표를 어느 정도 보면 안정적이라고 보세요? 원래는 1월 달 한 달만으로도 사실 24%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네, 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따진다면 저는 0.4배까지 PBR 기준으로 올라왔고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실적의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PBR 0.5배까지 그리고 향후에 실제로 분기 배당하면서 올해 배당 성향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0.6배까지도 가능하다. 0.4에서 0.6배까지도 간다? 네, 현재 수준에서 솔직히 40%에서 50%까지도 상승력이 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 투자해서 40% 50% 1년에 수익 내면 그거 굉장히 크게 내는 거잖아요. 네, 크게 과거에 그랬던 적도 많지만 최근 10년간에는 굉장히 큰 상승 여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한이나 KB금융이야 든든한 회사니까 카카오 계열의 금융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워낙 네.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나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금융주긴 하지만 성장주 개념을 좀 많이 이제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바이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성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성장주로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금융주로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사실 성장주가 주가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감안한다면 카카오 계열의 금융사들도 그의 이제 성장주의 모멘텀을 받기는 저는 조금 힘들 거다. 다만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성장성이 꾸준히 나온다면 핀테크 회사로서의 이제 편리성이 혜택이 주는 이런 성장성에 대한 네. 프리미엄은 저는 여전히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그 애플페이가 국내에 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시장에서 얘기 드리는데 네. 부정적인 이슈는 당연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경쟁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제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페이 담당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더라도 이제 중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용하는 게 카카오페이를 좀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조금 이제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제 결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긴 한데 어차피 카카오페이가 애플페이가 아니더라도 계속 경쟁 상황이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애플페이 오면 소비자는 좋지 이 말이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교보증권의 김지영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